자,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영상 저 안 보려고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구선아님이 또 짧은 영상을 또 보내줘서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동훈 영상을 최대한 피하고 글로 읽는 편이거든요. 네. 아니, 저도 정신적으로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사실은 글로 봤어요. 그랬을 때는 무슨 막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은 영상을 봤는데 진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좀 약간 긴장하면 저도 말이 좀 빨라지는 버릇이 있어서 혹시 내가 한동훈 같은 언어 습관을 가진 건 아닐까? 약간 정말 너무 많은 반성을 하면서 아닙니다. 좀 끔찍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말을 그 논리적으로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동훈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빠르게 얘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아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한 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서로 벌벌벌 떨더만. 막 이렇게 안경을 올리는데 그 YTN 영상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줌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안경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인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한동훈이 생각보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위기의식에 내몰려 있구나. 그럼요.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라는 발언이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네. 그 발언이었구나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영상 보고 난 소감은 계속 이렇게 쭉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이 실망도와 비호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만한 영상이었거든요. 아니 한동훈 잘 모르던 사람도 그 영상만 보면 비호감도가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어제 어떤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만나는 분 중에 한동훈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셨대요. 야. 그래서 자기는 한동훈은 참 스마트하고 사람이 이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비대위원장 하자마자 갑자기 한동훈이 너무 질리고 싫다고. 진짜. 아니 법무부 장관일 때는 좀 야당이랑 싸우고 이러는 모습이 좀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고 이랬는데 뭐 정치한다고 나섰더니 아예 다 똑같고 아주 질려버렸다고 사람이. 그래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웃기네요. 10대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10%대라는 거잖아요. 한동훈 지지율이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비호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어떤 전형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론에서 띄워주는 기사 보면은 막 국힘 아이돌 이런 얘기 나와요. 잘한다. 그렇게 띄워줘야 돼. 남돌 막 국힘의 남돌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네, 소름 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설문 내용을 좀, 네. 내용 뭐 개차반이었는데 몇 개만 좀 찝어볼까 해요.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전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도 뭔가 웃겼어요.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 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행동대장.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웃겨요. 아니 그리고 먼저 웃긴 거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던 정말 처량한 그 어린 시절 보냈거나 전 진짜 측은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왜냐면 강남 8학군 출신에 다니는 물론 이제 모두를 다 싸잡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의사 되라, 검사 되라, 판사 되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보면 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도 전형적인 그 삶을 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뭐가 좀 소름이 돋았냐면 사실 이게 대학생 자소서라든지 청소년의 자소서라면 전 좀 이해가 될 법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고 뭐 어떻다 이런 게. 근데 지금 나이가 40을 넘은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연설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 초중고 자소서 같은 걸 써놨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그 국힘당의 어떤 운명을 걸고 비대위를 출범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 표정이 있어요.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방금 짚어주신 내용 중에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네. 나오는데요. 이게 연설문 내내 반복이 되더라고요. 누가 네 동료야,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시민이면 시민이고 국민이면 국민이지 네. 동료 시민이라는 건 뭘까?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짚어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동료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동료가 아닌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을 굉장히 갈라치는 배타적인 이런 개념이다. 동료 시민과 시민이 있다. 네, 동료가 아닌 시민이 동료가 있다. 아닌 시민. 그래서 그거를 은연중에 지금 드러낸 거고 지금 이 한동훈의 정치는 이런 적대적인 개념의 윤석열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운동권 특권 정치라는 네. 표현도 신조어를 또 이렇게 생산하셨어요. 네, 개딸 전체주의. 개딸 전체주의.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운동권 세력이라고만 하지 않고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한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운동권 전체를 싸잡는 게 아니야. 운동권 중에서도 특권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나쁜 세력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이게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시도이다. 그래서 반명 정서를 부추기고 민주당을 이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손짓을 하는 거, 이 운동권 특권 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권이 아닌 세력은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손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금태섭이라든지 류호정이라든지 뭐 누가 있죠? 이낙연이라든지 너희 뭐 운동권 비판하면서 이런 특권 세력과 결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게 강력한 시대 정신이라고 했거든요. 아 시대 정신 누구의 명령이고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국민들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고 하나요? 지금 시대 정신은요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하고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운동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관계가 이미 뒤바뀌어 있죠. 어떤 특권? 그러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불체포 특권이 특권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어떤 특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는 거라면 너무 특권이 한정적이고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운동권의 특권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네. 운동권 특권이라고 국한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내서 네. 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낙인 찍기, 혐오를 부추기려고 하는 정치적인 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권이 만약에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권 특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운동권 특권 정치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경우라는 운동권의 변절자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운동권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그 떨거지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복수를 해봐. 이런 프레임 진짜 유치한 초등학생 싸움 같은 거를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뒤에 연장선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급하기를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네.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래서 이 언급을 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신당을 도모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중도 세력들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표현이 황당하더라고요. 그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분들은 지금 광장에 다시 서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네. 되는데 이런 언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죠. 뭐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는 모두 다 뭐 아시는 거죠.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불출마 선언한 걸로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이 그 보여줄 꼼수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의 조건부 수용. 이게 지금 특검법이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가게 되면은
그 특검 법안 내용을 다시 조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적절한 타협점을 한동훈이 어떻게 제시할 거냐 저희가 이제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총선 이후에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자. 요런 안에 던지지 않겠냐 이준석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랑 당에서는 특검 절대 소용없다. 네.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동훈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그 조선일보의 보도 양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이 이 특검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나쁜 이미지가 생기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서는 한동훈의 이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내놓은 어떤 잘못된 안들 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하자라든지 몇 가지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빼자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인 안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걸 조선일보도 주문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개인이 선택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극우 세력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서 특검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네. 민주당을 구슬리고 협상을 해내고 근데 그런 데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리고 뭐 그런 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검법이 통과되고 국힘에서 그런 입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 김건희 감찰하겠다. 네. 지금 그것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같은 형태의 새로운 그 기구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네. 영부인을 관리하겠다라고 한동훈이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크게 무리가 있는 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인가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의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찰제라든지 부속실 이런 신설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은 총선 이후에 특검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때를 쓰는 것처럼 네. 타협과 협상이라는 의회의 어떤 기본 정신을 민주당이 훼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 또 반개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국민들의 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적절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게 만드는 게 이거가 지금 우리 촛불 국민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강하게 민주당과 야당들을 압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냐,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중요한 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문제 이전에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라든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타협해야 되고 이런 논리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아까 한동훈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에서 당선이 될 자신감이 없어서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런 문제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한 이후에 이탈표가 생기지 않게 국힘을 관리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비대위원장이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자기가 쥐고 있는 공천권을 가지고 이 힘을 휘두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자기가 공천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총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자기 희생을 강조하면은 더 명분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김건희 특검 국면을 장악해 나가는 데서도
보고 이제 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10분 남았는데요. 10분밖에 안 남았죠? 이준석 탈당 신당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비호감 큰 배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준석 언급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탈당하는지 저는 왜 고깃집에서 탈당하는 이거 거예요? 한번만. 그 고깃집이 국힘당인가요? 이거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 난 얘는 지금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애예요. 아니 역사가 나중에 이 선언을 어떻게 기록했으면 좋겠느냐. 삼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그 콘서트냐고 저는 이게 본인이 한 얘기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기사만 보고는. 근데 영상을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기자가 저렇게 거지 같은 저 제목을 뽑았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입으로 나중에 역사가 나무위키에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한 줄이라도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이준석 그님은 이렇게 기자 말이 은유의 달인, 메타포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은유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비유들을 계속 말하면서 좀 도취된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꼈고, 좀 국민들한테 어떤 수치감을 주고 싶은 건가, 이 친구는. 근데 한동훈을 보다가 이준석을 보면 이준석이 좀 멀쩡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영상을 먼저 보고 이준석 영상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좀 멀쩡해. 따고 우기는 방식. 이게 윤석열 방식인데, 한동훈이 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계획해서 해왔을 리가 없잖아요. 네, 어디서 함부로 꽃게질이냐고. 아니, 어디서 배운 꽃게질이야! 이런 거죠. 정확하게 써야지. 이거 조롱하는 데서 쓰는 건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국민분들 앞에서 어쨌건 국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나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막대먹은 어떤 이런 행동 손가락질을 배워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얼마나 비아냥과 조롱하는 이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인가. 한동훈과 이준석이 똑같은 겁니다. 한동훈은 꽃게질로 국민들을 조롱했고요. 이준석은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 같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 네, 근데 이준석의 이 신당 창당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또 했고 이후에 보수대 연합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데서 반윤 전선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아주까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그 마포 참숯갈비집 선언인가? 그 선언 이후에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코멘트는 아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윤석열을 집요하게 이제 까는 듯한 이제 비선인 김건희가 있다라든지 윤석열이 겁박질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준석이 반윤 전선을 막 치면서 한동훈 여기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해서 각을 세워가지고 네 몸값을 올려야 돼. 나처럼 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마치 국힘당에서 이준석이 튕겨 나와가지고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에서 실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극우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조중동 사설도 보면요. 이준석을 한동훈이 포용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직전에는 합당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총선 이후에는 합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중동이 정말 내내 깠던 게 이준석이에요. 맞습니다. 어린 놈이 까불지 좀 말라고 이렇게 깠는데 한동훈 보고 이준석을 안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진짜 우리 보수 진영이 적폐 진영의 그 혼란스러운 그 머릿속 상황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수가 다 읽히는 상황이네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등판을 시켜놨더니 노태우만큼도 못하지를 않나. 한 놈은 마포동 상계동 숯불갈비집 가가지고 헛소리를 해댈 않나. 아주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십시일반에 밥 한 숟가락씩만 달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 저금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나 많은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은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적으로 몰아갔던 그 정당에 그리고 국민들이
한 명의 정치인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정말 민심으로 밀어올린 그 역사를 감히 여기다가 언급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네. 저 뻔뻔함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지금 그런 어떤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계동 숯불갈비집도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노회찬 전 의원이 예전에 이제 잘못된 정치가 있으면 불판을 갈아야 된다. 탄 걸 떼서 안 없어지면 불판을 갈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의도하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가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판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민주당 그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언급을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다 그 표들을 결집시킬 생각을 하고 지금 이준석이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준석은 정말 언급하지 말아야 될 분들입니다. 노무현 맞습니다.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모두 국힘당의 전신 정당들이 그 정치인과 보수 적폐 세력들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치를 한다고 어떻게 이런 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있을 수가 있나? 네. 진짜 대단한 다른 의미로 나쁜 의미로 대단하다. 네. 비호감 경쟁. 대단히 뻔뻔하고 정계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우리 한국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드는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었습니다.